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오늘 요 영상은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궁금해 하셔갖고 기업 분석, 먼저 기업 분석을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실리콘 웍스라는 그 회사예요. 실리콘 웍스인데 LG 계열사입니다. LG 계열사고 LG 그룹에 있는 회사고 근데 그 최근에 이제 LG그룹이 또다시 계열사 분리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뭐 그게 많았었죠. 계속 보면은 예전에 대표적으로 GS나 뭐 LS 이런 데 전부 다 원래는 LG하고 같은 식구였죠. 같은 식구였는데 LG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장자 승계요. 큰아들이 이어받으면서 그 바로 그 윗대 선대 그 회장님이죠. 뭐 형제들이나 뭐 이렇게 GS 같은 경우는 뭐 사돈이나 이런 쪽이 일부 그룹사 내 일부 사업들을 가지고 분리하는 그런 전통을 좀 갖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구광모 회장이 그 LG그룹을 갖다가 지배를 해 나가면서 작은아버지죠. 작은아버지면서 또 구광모 회장이 이제 경영권 승계를 받는데 또 큰 역할을 했던 그 고문이에요. 구본준 고문이 구광모 회장의 어떤 경영 체제를 위해서 본인은 일부 회사를 가지고 분리해 나가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그룹이 만들어지는데 아이고 지주 회사인데 못하네요. LG 지주 회사 주 LG가 작년 그 11월 26일 날 이사회를 열어갖고 LG 계열사 중에서 LG 상사, LG 하우스스, 실리콘 웍스, LG MMA 그리고 밑에 뭐 상사 밑에 판토스도 있고 막 그랬죠. 거기를 인적 분할해 갖고 LG 신설 지주로 설립하기로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를 한 상태고 3월 달에 이제 주총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4개 계열사 내 투자 관련 부문은 다 이 계열사들 있죠. 여기 4개 투자 쪽 관련된 부문이죠. 부문들은 통합하여 이제 LG 신설 지주로 병합이 됩니다. 그렇게 될 예정이고 이제 사업을 하던 쪽은 이제 자회사로 돼서 이 신설 지주의 이제 자회사로 돼갖고 어쨌든 뭐 기존에 했던 그 영업을 계속 하게 되죠. 그래서 신설 지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구본중 고문 이제 새로운 이제 그쪽 오너죠. 그러니까 거기 그 LG 상사의 최고 경영자를 지낸 적 있는 송치호 고문 둘이서 이제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에 나왔던 건데 이제 지분 구조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복잡하죠, LG들. 그 중에서 지금 그 LG화학, 생활건강, LG전자, LG유플러스 여기가 사실상 지금 LG의 주력이잖아요, 현재. 그쵸? 거기가 가져가고 기존에 여기로 남고 상사 그 밑에 이제 또 판토스 상사의 자회사죠. LG 하우시스, 실리콘웍스, M&A 여기를 이제 묶어갖고 계열 분리를 합니다. 신설 지주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런 형태로. 그래갖고 이게 3월 주총에서 이제 승인이 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된다 그러면 LG는 위에 그 보신 것처럼 전자화학, 통신, 유플러스죠. 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갖고 경영을 하게 되고 새로 만들어진 이제 구본준 일로 가면은 구본준 회장이 되나요? 어쨌든 지금 구본준 고문은 이제 반도체, 건축식, 장식자재, 화학 소재, 상사 이런 걸 중심으로 이제 경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기존의 이 회사들 자체 상사나 하우시스나 뭐 이런 데도 그렇고 다 LG 뭐 이쪽 전자나 뭐 생활건강화학 이런 쪽하고 주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분리가 되더라도 결국은 뭐 LG하고는 계속 관계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분리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신설 지주가 만들어지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주력이 어디냐? 핵심이 어디냐? 그게 중요해요. 각 그 그룹사마다 핵심이 있거든요. SK그룹이든 삼성이든 어디든 핵심이 있어요. 핵심 그룹사 내에서 핵심인 그런 곳은요.
투자도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좋죠. 네, 그래서 보면 분리될 때 핵심이 어딘지 아느냐, 이게 투자할 때는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딱 보면 뭐 규모로만 보면은 연매출이 뭐 10조가 넘는 LG 상사, 그리고 3조가 넘는 LG 하우시스, 여기가 워낙에 등치가 크죠. 그래서 여기가 어쨌든 뭐 그룹사, 새로운 지주사도 어느 정도 매출 규모가 있어야 되니까 그 몸통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상사나 하우징 쪽이죠. 여기가 뭐 이런 데가 크게 막 성장할 만한, 당장은 그런 모멘텀이 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주사가 만들어지고 나서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미래 산업의 실질적인 그런 어떤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그런 데를 주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화학 소재나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 여기가 뭐 미래 사회에서도 워낙에 많이 사용되고 좀 주목을 많이 받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력이 되지 않을까 하고 지금 전망되는 게 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사업은 뭐 기존부터 구본중 고문이 탐을 많이 냈었죠. 네. 그리고 뭐 어쨌든 네, 반도체 관련해서 뭐 계속 야망 꿈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그렇게 따지면 이제 실리콘 웍스, 네, 여기가 주력이 될 확률이 좀 높죠. 아무래도 그 오너가, 새로운 오너가, 오너라 그래야 되나? 새로운 대주주? 네, 그, 경영을, 이끌어 나갈 그런 선장이죠. 새로운 배의 선장이 관심을 많이 갖는 쪽이 또 주력이 될 확률이 높죠. 그걸 뒷받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리된 계열사들은 전부 다 여기는 그, 다 부사장급들이에요. 네. 여기 다 부사장급들이 대표를 맡고 있거든요. 그룹사 내 부사장급이 대표를 맡고 있는데 실리콘 웍스의 손보이 부사장만 그 사장급으로 이제 승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리된 4개 계열사에서 유일하게 사장급 대표는 여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실리콘 웍스가 주축으로 자리 잡을 확률이 높죠. 네. 참고로 실리콘 웍스가요, 국내에서는 이제 팹리스, 이제 공장은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 공장 갖고 있진 않지만 설계하고 개발하는 이런 쪽이죠. 설계 개발해서 다른 데 파운드리나 이런 데다가 위탁 생산을 하는 그런 쪽이죠. 근데 이런 팹리스에서 국내 1위, 세계에서도 20위 안에 드는 그런 또 괜찮은 데입니다. 여기를 아무래도 좀 집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사는 뭐 기존의 에너지나 팜 이쪽 비료 사업이 또 있고, 뭐 산업재 솔루션, 화학 프로젝트나 뭐 전자전 부품이죠. 그다음 물류, 네, 상사니까 물류 이런 쪽 계속 하는데 뭐 덩치는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네, 여기 성장성이 확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은 쪽이고, 하우시스도 보면은 이제 바닥이나 창호, 이제 대리석, 인조 대리석 같은 이런 건축, 죄송합니다. 오늘 오타가 이렇게 나오죠. 건축 자재, 뭐 이런 쪽을 하는데, 기존의 자동차 부품이나 원단, 그리고 산업용 필름, 이런 쪽도 했어요. 근데 여기는 현대 BNG 스틸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매각을 하려고, 현대 BNG 스틸 쪽으로 매각하기 위한 이제 MOU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게 진행이 되면은 이제 이쪽 중심으로 이제 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M&A. 여기는 이제 유기 화학 제품이에요.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쪽이고, 여기 제조 판매하고 있는 그런 데고, 자, 오늘 주인공 실리콘 왁스는 반도체 개발 및 제조, 팹리스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패널 쪽. 거기에 이제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데, 시스템 아이디라고 되는데, DDI라고 있어요. DDI.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아이스라는 건데, 그거 핵심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80% 이상은 LG 디스플레이에 납품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설 지주에서는 결국 주력이 뭐냐, 주력이 어디냐가 중요해요. 그 주력을 갖다 핵심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키울 거니까요. 그쵸?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러면 그 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자, 어디냐, 네, 이건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미래 환경의 핵심 중 하나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쵸? 많이 쓸 거니까, 그래서 이 실리콘 웍스가 주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리콘 웍스 같은 경우 뭐 LCD, OLED, 그다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런, 네, 그쵸?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OLED나 이런 것도 쓰니까, 네, 그런 것들, 이런 디스플레이에서 중요한 그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거든요. 그 디스플레이 그 패널 갖다가 이제 제어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DDI 쪽, 그 다음에 차세대 반도체 소재라고 하는 SAIC, 이제 실리콘에다가 카바이드, 이제 탄소 쪽을 갖다가 접목시켜 갖고 고열, 그러니까 고온이나 고압, 고전류 이런 데서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거 이제 전기차 같은 데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여기 연구 개발도 많이 하고 투자 많이 하거든요. 차세대 먹거리예요. 네, 차세대 먹거리인데 좋은 먹거리예요. 여기 대해서도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자기기 자동차도 들어가 있죠. MCU라고 이제 이런 전자기기들을 제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브레인이에요. 뇌, 두뇌라고 불리죠. 이런 걸 좀 연구 개발하면서 DDI 중심에서 이제 이런 것까지 확장되는 형태로 지금 사업을 키워 나갈 겁니다. 이것만 봐도 실리콘웍스가 신설지주에서는 중요 역할을 할 것 같고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력이죠. 여기 내용은 뭐 말씀드린 거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DDI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주력이에요. 실리콘웍스의 이제 매출에서도 작년에 매출도 이쪽 보면은 뭐 84.2%예요. 3분기까지 상황을 봤을 때 84.2% 차지할 정도로 뭐 주력이죠, 주력. 네.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스마트폰 뭐 이런 데도 그렇고 뭐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근데 주력이긴 한데 매출이 너무 한쪽으로만 편중되니까 이런 시장들이 죽어버리면 얘도 매출이 죽는 거예요. 그런 거 좀 안 좋죠. 다변화를 해야 뭐 이런 디스플레이 쪽이 살짝 좀 침체가 되더라도 회사가 어느 정도 경영을 유지하고 매출도 유지하는데 이쪽이 죽으면 같이 죽는, 네, 너무 이제 편중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SIC, MCU 쪽도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이 확장되면 뭐 미래의 먹거리들이니까 또 DDI 이상급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이 DDI 관련해서는 또 어쨌든 주력이니까 매출 다변화 또 확대를 하는데 삼성 파운드리하고 DDI 그 위탁 생산을 이제 체결을 해서 최근에 생산을 시작했다고 해요. 사실 LG그룹은 삼성하고는 어떻게 보면 뭐 오래된 경쟁 관계였고 그러다 보니까 협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협력 구도가 많지는 않았고, 네, 그래서 그동안 조금 약간 이렇게 파운드리 쪽도 뭐 일부 이용한 건 있지만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 신설지주는 어떻게 보면 LG그룹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워졌잖아요. 그쵸? 새로운 지주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하고 계약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은 이제 대부분 최대 그 많은 물량, 그러니까 거의 뭐 대다수 물량은 SK 하이닉스 자회사거든요. 자회사인 SK 하이닉스 시스템 IC, 시스템 IC 쪽 여기다가 이제 위탁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SK 하이닉스 시스템 IC가 중국으로 공장 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가면 또 기술 유출 많잖아요. 중국 막 빼가는 것도 잘하고 막 그런 거 많잖아요. 카피도 잘하니까 아무래도 보안 이슈가 생기죠. 그래갖고 여기를 대신할 곳을 찾다가 삼성 파운드리 쪽하고 같이 한 것 같아요. 여기 말고 이제 그 밖에도 이제 대만의 TSMC 같은 데도 이제 위탁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다변화가 계속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고객 사이드에서도 뭐 그 전에는 이 DDI 관련해서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주로 납품했거든요. 이제 80% 정도. 근데 이제 이거를 중국의 BOD나 뭐 COST나 뭐 이렇게 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고객을 확보하면서 다변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잘 안 되면, 사업이 잘 안 되면 매출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생산량이 줄어들 테니까 여기도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IC인데, SIC는 차세대 뭐 반도체라고 할 정도로 차세대 먹거리예요. 네. 이거를 이제 전력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 전력 반도체가 전자기기에 보면 이제 전류를 이제 제어를 하거든요. 거기 하는데 사용이 되고, 여기서 이제 전력 변환이나 전송에서 어떤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쵸? 전기라는 게 또 가다 보면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저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전력 변환이나 전송의 손실을 줄이거나 또는 이제 고전압, 높은 전압이나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죠. 대전류, 고주파수, 이런 데 사용되는 그 핵심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이제 실리콘을 주로 사용을 했죠. 근데 이제 실리콘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고열이 나거나 이러면은 좀 사용하기 어려워요. 좀 식혀야 되거든요. 너무 열을 많이 받으면 성능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식혀줘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전압에 대해서도 좀 너무 고전압이 오면은 또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실리콘에다가 이제 탄소를 결합해서 이제 SiC를 만들었는데, 이 SiC는 기존에 이제 실리콘만으로 된 것보다 10배 높은 전압을 견디고 고열에서도 뭐 3배 가까이 강하게 이제 견뎌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적용하면 상당히 좋겠죠. 네, 전기차에 적용하면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으로만 되면 아무래도 엔진도 그렇고 안에 전자장비 쓰다 보면 열이 나잖아요. 열이 나고 전류도 많이 쓰잖아요. 요즘 전기차는 더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다 보면 또 식혀주는 이런 냉각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네, 냉각 시스템을 쓰면 뭐죠? 그 시스템도 결국 시스템이니까 전기 먹잖아요. 그쵸? 네, 전기를 먹으니까 그럼 뭐냐면 이제 에너지를 생산을 해갖고 냉각 시스템에도 들어가니까 에너지 효율이 좀 떨어지죠. 그쵸? 연비 효율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SiC 같은 경우는 냉각 시스템의 의존도가 완전히 확 떨어져요. 본인 자체가 잘 버티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냉각 시스템에 들어가는 에너지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연비가 높아지고 여기에 들어간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연비가 높아지고 그리고 그만큼 연료 소비가 줄어들면 친환경도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뭐 차세대 핵심 그런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연구 개발하는 거는 미래를 볼 때 되게 방향성은 맞는 것 같아요. 이미 해외 같은 경우는 독일의 뭐 인피니언 테크놀로지가 워낙 시장 점유율이 세계적으로 높거든요. 네, 그리고 거의 뭐 1위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스위스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도 뭐 상당히 또 높은 그런 점유율을 갖고 있고 한데 여기도 뭐 SiC 반도체 선전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먼저 선점을 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들도 이제 SiC 그 반도체 소재 기술 누가 더 좋은 기술을 확보하는지에 대한 그 경쟁도 치열한 상태입니다. 네. 이에 반해 한국은 조금 약했어요. 연구개발도 그렇고 약하고 대기업이 손을 잘 안 대고 있어갖고 중소기업 위주로 좀 하다 보니까 이 글로벌로 이렇게 경쟁하는 데는 조금 네, 한계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찌됐건 이제 뭐 대기업이잖아요. 그쵸? 대기업 계열사고 네. 실리콘웍스가 이제 진출을 하면 대기업 계열사가 하나 딱 버티면 그동안에 조금 이제 중소기업 위주로 위축돼 있었는데 이제 큰 형님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업황이 좀 좋아지겠죠. 좀 이렇게 고무적이 되고 서로 간에 구심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도 이제 국내 SiC 쪽 관련해서도 이제 뭐 시장이라던가 연구 개발도 좀 더 이제 탄력을 받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MCU 같은 경우는 이제 MCU가 뭐 자동차나 이런 데도 많아요. 전자기기 많이 있는데 어, 여기도 많이 사용되죠. 그쵸? 이미 자동차에도 많이 들어가고 또 생활가전도 많이 들어가니까 뭐 이것도 미래의 좋은 먹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LG전자 생활가전에 일부 탑재되었다고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쪽도 이제 꾸준히 키워나가면 DDI 쪽으로 편중됐던 그런 매출 구조를 좀 더 다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는 이제 SiC나 이제 MCU 쪽 이제 연구 개발하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당장 나오는 게 아니라 SiC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뭐 연구 개발하느라고 많은 곳에서 좀 혈안이 돼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거든요. 그 생산 과정도 그렇고, 네, SiC가 이제 기존의 실리콘 계열, 그러니까 Si로 되어 있는 그 생산 라인을 조금만 변화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신설 라인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면에서는 좋아요. 근데 이제 생산하는 그 과정에서 여전히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실리콘웍스는 이제 막 시작해서 가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리는데 그래도 뭐 빠르게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신설 그 지주사 거기에서는 주력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만큼 이렇게 투자도 그렇고 네. 지원도 뭐 강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네, 성장성이 되게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걸릴 텐데 긴 호흡으로 시간을 좀 네, 많이 갖고 이제 접근하신다 그러면 나중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워낙에 고객사도 빵빵하고 그쵸? 그 계열사 자체도 뭐 어쨌든 대기업이잖아요 여기도. 네, 그러니까 좀 뭐 이렇게 연구 개발만 잘 돼서 나가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는 LG에서 나오면서 삼성하고도 조금 네, 자유롭게 좀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관계가 됐거든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뭐 증권사에서 뭐 올해
네, 아이폰 12나 아이폰 13, 네, 12, 13 쪽에 대한 뭐 판매 호조에 대한 기대 이런 게 판매가 많이 되면은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판매도 늘겠죠. 이 기기 판매가 느니까 거기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도 많이 요구사항이 늘어날 거고 뭐 이렇게 애니지의 정전 상태나 정전 사고나 이제 DDI 쪽 공급 부족, 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또 미니 LED 판매도 많이 하죠. 요즘 TV 제조사들. 그러니까 뭐 이쪽 패널, LCD 패널 공급 부족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다 요청이 많이 가니까 패널 가격 올라가고 그럼 DDI 생산하는 이 회사 실리콘웍스도 반사 이익을 볼 것 같다. 네, 왜냐면 이런 디스플레이 제어를 하는 칩을 이제 실리콘웍스에서 하니까 패널 공급 부족이니까 가격 올라가겠죠. 그리고 생산을 늘리겠죠. 그러면 그만큼 거의 덤으로 DDI도 가격을 좀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생산도 더 많아지게 디스플레이 생산이 패널 생산이 늘어나면 납품도 늘어가겠죠. 그래서 좀 수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 여러 가지로 뭐 제가 볼 때 중장기적으로도 그렇고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궁금해하시는 실리콘 웍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